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 그 초기 멤버세요. 저희 창업할 때 초기 멤버는 많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 박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는 거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저희가 이런 말로 이제 끝냈었는데요. 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키에서 골을 어떻게 넣느냐라고 하면은 퍽이 있는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굿 플레이어는 그냥 퍽을 따라다닌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그레이트 플레이어는 퍽이 어디로 올지를 예측을 해서 바로 그 골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도 바로 그 뷰티의 미래, 그 골문 앞에 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화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TV와 그리고 유튜브 요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다들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유튜브가 너무나 좋은 서비스지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유튜브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TV를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UCC라고 불렀잖아요. 하지만 이런 저급한 컨텐츠들이 TV를 이긴다고?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왜냐면은 TV는 이만큼이나 많은 제작력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유튜브가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 시장을 볼 때 시장, 데이터, 기술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즉 고객의 관점, 두 번째 데이터의 관점, 세 번째 기술의 관점에서 왜 유튜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이유에 대한 설문입니다. 보면은 오른쪽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유튜브를 왜 이용하냐면은 내가 편한 시간에 내게 맞는 컨텐츠를 재미있게 무료로 빠르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가 바로 유튜브를 이용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킨케어 시장, 화장품 시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피부과를 가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부에 안 맞는 화장품을 퀄리티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싸고 느리게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것 위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TV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주말 연속극이면 주말의 시간에 모두가 같은 컨텐츠를 봐야만 했던 그런 시대에서 내게 맞는 시간에 내게 맞는 컨텐츠를 원하는데 뷰티 시장은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뷰티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피부에 안 맞는 화장품을 퀄리티 검증 없이 비싸고 느리게 남들이 좋다는 것 위주로 경험하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내 얼굴만 찍으면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 날아오는 이런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미래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웹사이트인데요. 화장품 몰에 가보시면은 이 UX는 마치 올리브영에서 모든 화장품을 늘어놓은 것 같은 이런 UX입니다. 포털 역시도 이런 UX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의 미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바로 이렇게 간단한 검색창 하나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화장품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화장품들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검색창 하나로 대체될 것이고 저희는 그 키가 바로 핸드폰으로 얼굴을 찍는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스키나이저 영상인데요. 저희가 검색을 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저희가 스키나이저를 보고 있고 혹시 이거 클릭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화면을? 네. 영상의 인벤트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말씀을 아마도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피부를 찍으면은 바로 검색이 돼서 내게 맞는 화장품이 찾아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관점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관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딱 들어갔을 때 내게 맞는 컨텐츠, 예를 들면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보면 스타크래프트, 축구를 많이 보면 축구, 이런 식으로 내게 맞는 컨텐츠가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1가구 1TV에서 1가구 1 스마트폰으로의 변화입니다. 기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한 가구에 한 TV만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마음껏 측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개인마다 다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N배나 많은 영상들이 시청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인데요.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예를 들면 내가 영화를 소비를 한다, 2시간짜리 영화를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얻을 수 있는 컨텐츠의 레이팅은 몇 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컨텐츠는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짧잖아요. 5분, 3분, 심지어 쇼츠는 뭐 15초 이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좋아요, 싫어요, 넘기기 혹은 저장하기들을 누르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단지 양이 많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길이가 짧다라는 건 역시도 데이터가 많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채널인데요. 기존에는 공중파가 3개의 채널 사업자밖에 없었지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활약하는 유튜브는 5천만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데이터적으로 압도적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는 수익 공유 모델이 있었습니다. 방송사만이 독점하는 모델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업자들이 그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려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생태계가 데이터를 만들어낸 3가지 요소입니다. 요약하자면 더 많은 디바이스, 더 많은 채널, 더 짧은 영상, 그리고 타겟 광고, 수익 공유,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화장품 시장을 예를 들어보자면 화장품 시장 역시도 더 많은 디바이스, 즉 핸드폰, 개개인마다 핸드폰으로 뷰티를 즐겨야 하며 더 많은 채널, 즉 더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탄생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장품이 짧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데이터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하나를 사서 1년을 쓴다면 그 사람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 매니폴드 예전에 했던 구독 서비스가 2주마다 타겟팅을 했던 이유는 더 짧게, 더 빠르게 순환을 해야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개인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익 공유와 1인 브랜드를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는 공중파 3사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만이 화장품을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ODM의 발전, 그리고 오늘 비팩토리에서 나왔듯이 MOQ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의 ODM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 굉장히 많은 화장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광고인데요. 유튜브가 수익 공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고객에게 다른 광고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을 보는 고객에게는 게임 광고를 내보내고, 또 축구를 보는 관객에게는 축구 광고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죠. TV가 있으면은 9시 뉴스 이전에는 모두가 동일한 광고를 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겟팅이라는 것이 꼭 고객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파편화가 되면서 많은 광고 사업자를 불러들일 수 있고, 이것 속에서 바로 수익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로그인이라는 기능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로그인하지 않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개인화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로그인해서 보죠. TV와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고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화장품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살 때, 바를 때 과연 로그인을 하고 바르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변화를 측정을 할 때 유튜브와 같은 개인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술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중파. 예전에는 정말로 거대한 통신사, TV 지상파만이 이런 송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상들이 동시 송출될 수 있습니다. 바로 IT 기술의 발달 때문이죠. 두 번째는 AI 기술의 발달입니다. 예전에는 AI라고 할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취향에 맞춰줄 수 있는 맞춤형 추천 기술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메인 지식입니다. 예전에는 전문 제작사만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훨씬 더 쉬운 툴, 그 다음에 훨씬 더 쉬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존재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컨텐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모두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IT, AI, 그리고 도메인 기술. 화장품으로 따지자면 웹 앱 기술, 그리고 피부 진단 처방 AI 기술, 그리고 스킨케어 전문 지식.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바로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늦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영상이 지금 이제 노트북 소급 때문에 좀 느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ABC 중에 2개는 전문의가 체크를 한 것이고 하나는 AI가 체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마도 누가 더 잘했나를 보면은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A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답이 빨리 나오는데 빨리 안 나오고 있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누가 전문의가 체크한 것이고 누가 AI가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AI가 충분히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과연 뷰티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그 뷰티 시장의 미래는 TV에서 유튜브로의 변화일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의 시대를 막으려고 해봤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이죠. 뷰티 시장 역시도 그러한 변화를 맞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요약 슬라이드인데요. 이제까지의 뷰티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집에서 내 얼굴만 찍으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 배송되어 날아오는 시장이 될 것이고요. 마이크로 브랜드, 마이크로 ODM들이 다양한 화장품이 핸드폰을 통해서 타겟팅되고 매칭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AI 기술, 로보틱스 기술, 더마톨로지, IT, 뷰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트랩은 기존에 있는 화장품 시장에 이러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 에스테틱 피부과, 성형외과 등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아트랩과 기술 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contact@atrap.ai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아트랩과 함께할 인재들도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 AI를 만드는 것은 곧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사의 메인은 저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빅팩토리도 좋지만 아트랩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아트랩 엄태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